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리퀘어먼트를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하고 테스팅하고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자, 어디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테스팅이 가장 많이 듭니다. 테스팅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많은 버그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드는 그 알고리즘 내에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ailure 코스트가, 폴트 코스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단에서 어떤 리퀘어먼트 분석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다 보면, 자, 심지어 어떤 그 앞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픽스하는데 일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릴리즈 단계나 테스팅 단계에서는 작게는 40배, 많게는 600배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테스팅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달리 말하면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불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AI라면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불완전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AI가 뭐 액큐러시가 90%다, 아니면 뭐 80%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AI를 내가 개발할 때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베리피케이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베리피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90%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된 상황에서 AI를 사용한다고 하면, 디플로이 한다고 하면 그 액큐러시는 사실상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 베이스드 개발 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리퀘어먼트를 분석을 하고 또 디자인을 만들고 또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테스팅하고 어떠한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데, 자, 모델 베이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테스팅하고 모델을 분석하고 모델을 디자인한 다음에 디자인된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것이 모델 베이스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액큐러시를 높이거나 또 어떠한 그 시스템의 순도를 높이기도 했었죠. 예. 일반적으로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 우리가 디자인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의 어떠한 안전성, 어떠한 뭐 프로퍼티를 보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주어지면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what, 이것이 무엇을 수행하는지가 리퀘어먼트의 기술이 되고요. 또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자인을 받으시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는구나, 또 어떻게 구성되겠구나, 어떤 아키텍처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퀘어먼트에 대비 디자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베리피케이션이라 부르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 기반의 혹은 모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것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능적인 리퀘어먼트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비기능적인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렉트니스, 코렉트니스는 기능적인 올바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를테면 타이밍 코렉트니스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리스폰시브니스 등등의 다양한 코렉트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올바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릴러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또 10번 중에 몇 번은 얘네들이 올바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디그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로버스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고장났을 때에도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익스플로이트 하지 않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빠르게 도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프로덕티비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로 메인터너빌리티, 어떤 관리의 효과성 혹은 포터빌리티, 우리가 쉽게 이식하거나 쉽게 다른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질, 또 인터오퍼러빌리티, 여러분하고 쉽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non-functional한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모든 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혹은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AI 기반의 알고리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시스템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re you building the product right? 무슨 말인가 하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어? 라고 묻는 것이죠. 다분히 프로세스 오리엔트,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 절차에 있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전 단계 대비 현재 단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리퀘어먼트 분석 단계에서 주어진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현재 디자인 단계에 우리가 개발된 어떠한 프로덕트가 이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혹은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코드가 또 개발하고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verification, 검증이라 부릅니다. validation은 뭘까요? validation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가입니다. 보시면 Are you building the right product?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 제대로 만든 것과는 다르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펑셔널 리퀘어먼트든 non-functional 리퀘어먼트든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프로덕트가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나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퀘어먼트가 주어지거나 non-functional 리퀘어먼트가 주어지면 그거에 기반한 어떤 리퀘어먼트에 기반한 어떠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AI 시스템이든 아니면 알고리즘 기반, 어떤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이든 이런 VMV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을 할 만한, 그리고 안전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 놓고 쓸 만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클래시컬리,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VMV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코드를 만들기 전에 혹은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혹은 리퀘어먼트 정보라든가 디자인 정보라든가 아키텍처 정보를 통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는 방법 혹은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스태틱한 어떤 정적인 분석 방법이라 부릅니다. 이를테면 리뷰라든가 워크드루라든가 인스펙션. 리뷰는 어떤 리퀘어먼트를 쭉 눈으로 살피거나, 워크드루는 꼼꼼히 살피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인스펙션은 검사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살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모델 레벨에서 스태틱한 어널리시스, 다시 말해서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모델을 수행하거나, 혹은 심볼릭하게 여러분의 어떤 리퀘어먼트나 모델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시킴으로써 시스템을 밸리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스태틱한 VMV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모델 체킹 같은 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이 모델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non-functional, functional requirement를 만족시키는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모델이 여러분의 코드를 에뮬레이팅 하거나 시뮬레이팅 함으로써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혹은 앞으로 개발될 시스템이 우리를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내믹 VMV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코드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스팅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이내믹 VMV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주어지면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죠. 코드를 오픈해서 스트럭처를 분석한 다음에 그 스트럭처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코드를 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리퀘어먼트 내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블랙박스 테스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고치는 방법을 보통 우리는 디버깅이라 부릅니다. 테스팅과 디버깅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테스팅은 사실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문제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죠. 이것이 좋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좋은 테스트 케이스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디버깅은 그와는 달리, 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을 디버깅이라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일반적으로 에러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테스팅은 에러를 발견하는 행위이고요. 또 하나 VMV, 런타임, 다이나믹 VMV 방법 중에 하나가 런타임 베리피케이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의 비헤비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비헤비어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또 어떠한 특정한 프로퍼티를 위배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런타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테스팅 방법은 AI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테스팅 기법은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나눠지는 것이죠.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뜯어가지고 안에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서 어떤 분기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조건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명세 기반의 테스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명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requirement라든가 혹은 시스템 레벨에서의 requirement 혹은 디자인 레벨에서의 requirement 혹은 디자인 혹은 어떠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코드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코드를 뜯어보지 않고 그 설명만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 이 블랙박스화된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리퀘어먼트대로 혹은 어떤 명세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것을 블랙박스 테스팅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AI 기반, 다시 말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에는 왜 적합하지 않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개발하는 많은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AI는 사실은 계속 진화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혹은 뭐 좀 퇴화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할 때마다 이 복잡한 AI 시스템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머신러닝 기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께서 뉴럴넷을 보시면 거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떠한 가중치들, 어떠한 파라미터들의 가중치들의 값들의 존재이지 이것이 어떠한 절차라든가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뇌를 열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듯이 사실은 뉴럴넷이 동작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해킹,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잡도가 엄청 높고 또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테스팅하는 것도 특히 뭐 블랙박스 테스팅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은요, 데이터 디펜던시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온 알고리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혹은 주어진 트레이닝 테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나 아니면 주어진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됐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잘 정독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내가 돌리는 건데 이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가 상당히 편협할 수도 있고 또 오버피팅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을 하더라도 블랙박스 테스팅을 하더라도 이것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는 다시 말해서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AI를 개발할 때 이를테면 뭐 프리시전이라든가 리콜이라든가 F1 스코어라든가 ROC 커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보시죠. 또 하나 애큐러시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AI가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어떤 평가 매트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소프트맥스 값을 어떤 퍼센테이지 어떤 확률 값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맥스 값은 정확히 로직 값이지 어떠한 답을 내기 위한 어떤 그 컨피던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나 고양이를 구별하는 클래스파이어가 있을 때 얘를 개라고 얘기했어. 70% 이상의 확률로 얘는 개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값은 다른 로직 값들을 다 합해서 나눈 값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확률 값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AI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매트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AI는 기본적으로 확률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스토캐스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결정적인 비헤이비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확률이기 때문에 99.99%의 어떤 개런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의 개런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델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다 할지라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 기존에 있는 어떤 테스팅 기법을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확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테스팅 기법 외에 VMV 방법으로서 formal verification이 있습니다. formal verification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로직을 사용해서 증명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여러분께서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프로브한다고 하면 어떤 반박할 수 없는 논지를 제공하는 것을 프로빙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빙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formal verification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나 여러분의 모델이 특정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거러스하고 가장 엄격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혹은 소프트웨어 VMV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포멀한 리퀘어먼트나 심지어 소프트웨어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앱스트랙션 하거나 다시 말해서 축약하거나 아니면 리파인 함으로써 다양하게 모델의 수준을 높였다 낮췄다 해가면서 모델을 뜯어보면서 혹은 코드를 뜯어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formal verification은 formal method의 일종인데 formal method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증명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또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모델링하거나 스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수학적인 증명 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포멀 메소드라 부릅니다. 이 포멀 메소드는 상당히 리그러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레귤레이션, 많은 표준에서 이것을 써야 된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어떠한 지약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일정 기간 우리가 어떤 날리지를 쌓고 경험을 한다고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항공표준이라든가 메디칼, 자동차, 또 어떤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는 이러한 포멀 메소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의무로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포멀 메소드는 기존의 테스팅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멀 메소드는 어떤 어떤 매트매티컬 프로브 테크닉에 기반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떠한 모델이 주어지고 또 어떠한 프로퍼티가 주어지면 그리고 이 포멀 베리피케이션 테크닉으로 증명했다고 하면 이 프로퍼티는 반드시 이 시스템 내에서 만족한다라고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오토매티컬리 증명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기법입니다. 또 요즘은 띠오렘 프로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띠오렘 프로빙 자체가 NP 하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AI가 이런 띠오렘 프로빙을 도와주는 그런 테크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띠오렘 프로빙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어떤 논리적인 체계 내에서, 논리적인 시스템 내에서 증명한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테스팅 기법과의 차이는 뭘까요?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비헤이비어 내에서의 샘플만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샘플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든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든지 이 테스트 케이스가 모든 소프트웨어 비헤이비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 보시면 그 5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5 마이너스 3 곱하기 5 플러스 3과 같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오른쪽을 보시죠. 비슷한 수식이 있는데 자, 왼쪽은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맞다 그러다를 증명할 수 있지만 오른쪽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x하고 y의 변수에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넣어야만 이퀄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테스트 케이스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무한이죠, 무한. 실제로 무한인 것이죠. 따라서 테스팅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멀 메소드의 베리피케이션 테크닉은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른쪽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을 어떤 식인가 리듀스해서 왼쪽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리듀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리파이먼트 할 수 있으면 이거 증명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항을 오른쪽 항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인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든 케이스를 넣어볼 수는 없겠지만 자,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어떤 리듀스를 통해서 어떤 항을 왔다 갔다 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증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스팅보다 포멀 베리피케이션 테크닉이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훌륭한 방법, 그리고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ISO 1616이 오토모티브 쪽이죠.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DO178B 혹은 C
항공 쪽입니다. 또 IEC 62304 메디컬 디바이스 쪽입니다. 이러한 표준들이 포멀 베리피케이션 테크닉, 포멀 메소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멀 메소드 같은 경우라면 매우 리거러스한 테크닉이고 또 어떤 매트메디컬한 프로밍 테크닉이고 최근에는 뭐 모델 체킹처럼 자동화된 도구가 있겠죠. 따라서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있음을 보여주는 테크닉이지만 또 에러가 없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딕스트라이에 의하면 테스팅은 에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테스팅은 에러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포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프로퍼티가 항상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모델 체킹입니다. 모델 체킹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머신과 같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과 같은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작이 여기죠.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만약 일로 갔다고 하면 이러한 패스를 따라서 어떠한 익스큐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비헤이비어고, 또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뭐 브랜치에 따라서 혹은 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 패스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아래에 보시는 것이 보통 우리가 템퍼럴 로직이라고 부르는데 템퍼럴 로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패스에서는 페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페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를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로직이 이러한 머신에 적용되어서 모델 체커는 이러한 프로퍼티가 모든 스테이트에서 만족하는지를 모든 스테이트에서 이 프로퍼티에 만족하는지를 항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프로퍼티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카운팅 이그젬플을 줘요. 카운팅 이그젬플은 뭔가 하면 자,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은 어떠한 패스를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운팅 이그젬플은 에러 트레이스죠. 에러 트레이스를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가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했죠. 테스팅은 에러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자, 에러가 없다는 것은 보여주지 못하죠. 또 이것이 테스팅은 에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디버깅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델 체킹, 이 베리피케이션 방법은요. 자, 이 프로퍼티가 만족하면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진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어진 시스템이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 만족하지 않는지를 자, 이런 에러 트레이스로 우리는 카운터 이그젬플이라 부르는데 에러 트레이스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는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델 체킹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단한 프로퍼티를 할지라도 모델 체킹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이 옳다.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 디자인이라든가 프로토콜 레벨의 디자인 혹은 뭐 인베디드 시스템의 디자인에서 자, 모델 체킹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테스팅과 비교해 보면 테스팅이나 시뮬레이션은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나 시나리오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커버러지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100%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또 하나가 컨커런트한 시스템이나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팅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non-determinism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스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익조스티브한 테스팅은 없죠. 익조스티브한 테스팅을 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익조스티브한 아주 철두철미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엑스큐션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모델의 모든 가능한 엑스큐션을 관찰하기 때문에 모델 체킹은 익조스티브한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고 달리 말해서 100% 커버러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 시스템 내에서 흔하게 모델 체킹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M1과 M2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M1이나 M2는 자, A부터 시작하는 혹은 1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상태의 어떤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 같은 경우는 3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M2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각각을 잇는 이런 트랜지션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들이 동시에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모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태가 3개, 4개면 총 12개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고요. 트랜지션은 거기에 따라 더 많은 트랜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2개의 컨커런트한 시스템들이 2개 이상의 컨커런트한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그 상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10개 컴포넌트가 10개의 스테이트를 갖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스테이트 개수만 10의 10승이 되는 것이죠.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를 4바이트의 어떤 메모리로 적재한다고 하면 약 어떤 글로벌 스테이트는 약 400바이트가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경우라면 더 많은 경우 훨씬 더 많은 큰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000기가바이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메모리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NP 하드 혹은 NP 컴플리트 문제로 얘네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상태 폭발 문제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체킹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코어 시스템의 모델 체킹을 적용을 해서 이 시스템이 안전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완전하다를 보일 때 이런 모델 체킹 테크닉, 포멀 베리피케이션 테크닉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제한적으로 뭐 에어버스나 혼다나 TUM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어떤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theorem proving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뭐 마이크로 커널 OS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멀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컴포넌트 절대로 페일이 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클래시컬한 VMV 방법이 AI 시스템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퀄리티나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데이터여야만 좋은 AI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를 만들면 이 AI가 그래도 잘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AI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모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델은 자,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비헤비어를 갖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일반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혹은 언더피팅 되지 않도록 시스템들을 잘 개발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AI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이나믹 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볼빙 시켜야 됩니다. 진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 진화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테스팅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새로운 데이터가 얘네들을 오염시키지 않았는지 이전의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였지만 새로 학습시킨 데이터는 불확실한 데이터라면 우리가 더 의심을 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테스팅 스케일러빌리티, 다시 말해서 테스팅에 대한 확장성 혹은 테스팅에 대한 어떤 제한된 사용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다양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F1 스코어라든가 ROC 커브라든가 그런 것들 외에 다양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AI 시스템은 스토캐스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100%의 비헤이비어,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비헤이비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스토캐스틱한 비헤이비어 내에서 안전성이나 정확성, 신뢰성을 메저먼트 할 것이며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컨티뉴어스하게 검증해야 되고 또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시큐리티나 아니면 고장났을 때의 어떤 러버스트니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에티컬 문제예요. 우리가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최대한 잘 만들어진 AI라 가정합시다. 하지만 이 AI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따라서 어떤 데이터에 바이어스되어 있다고 하면 혹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처럼 불완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동차가 AI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스템이라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자동차가 쭉 앞을 가는데 한쪽 낭떠러집니다. 근데 앞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진급을 하면 사람을 치워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낭떠러지로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핸들을 꺾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에티컬 프로블럼이죠. 따라서 AI는 사람처럼 불안정한 혹은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인가 해결할 수 있어야만 AI를 믿음직하게 혹은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현재 시스템, 현재의 뭐 아날로그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혹은 규칙 기반의 시스템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것인지 서로 어떻게 인터페이싱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한 검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현재의 블랙박스 테스팅,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거의 AI 시스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나 뭐 하이브리드 테스팅 방법들을 확장을 해서 자, 우리가 가능하면 AI를 잘 테스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펄 베리피케이션이나 모델 체킹 같은 경우에는 AI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베스트 방법은요, 사실은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애큐러시나 F1 스코어나 다양한 매트릭을 적용해서 AI의 애큐러시를 보장하는 방법인데, 자, 흔히 말하면 블랙박스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인가 우리가 그 수준을, 그 수준을 혹은 어떤 커버러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어떤 테크닉이 개발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데이터의 퀄리티를 계속 수준 높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AI가 하는 어떤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뭐 그래드캠이라든가 혹은 샤프 같은 어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뭐 CNN 같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테크닉을 XAI, Explainable AI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챗GPT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챗GPT는 어떠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물론 요즘은 COT라는 방법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챗GPT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이해했는데, 그 설명을 주어졌는데 이해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자, AI가 주어지면 이것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크닉을 들여서 설명 가능한 AI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AI를 개발할 때에는 어떤 일반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로버스트한 문제, 고장이 일어났을 때 혹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작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큰 시스템도 테스팅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어드밴스드한 이밸루에이션 메트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의 책임론 혹은 도덕적인 문제, 에티컬 프로블럼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고 또 AI가 에티컬 프로블럼을 가능하면 리저너블한 방법으로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 모델이 스토캐스틱, 다시 말해 확률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인가 좀 더 정확한 개런티할 수 있도록 어떤 매트릭을 만든다거나 테크닉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학문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 AI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좋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라든가 정책, 표준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